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딱딱 못 맞추시는 중보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진짜 이게 안 맞네요. 그죠? 딱 인사를, 예, 인사조차 맞지 않습니다. 예. 불협화음은 아니고요. 자, 오늘 시장, 삼성전자를 4% 가까이 올리면서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4%나 오르고 있는데 시장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쥐고 흔든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 지수만 딱 방어를 시켜놓고는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삼성 주식 선물에서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지금 현물을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수 쪽은 하방을 잡아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요, 전체적인 선물 방향성은 매수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매수세에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서조차 매수 방향을 잡아놓고 그들은 레버리지로 마음껏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외국인들 참 짭짤이판, 이거 뭐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이도 없고, 참, 뭐, 전의도 상실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맷돌을 가는 이 방망이, 이거를 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딱 어이가 없네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시장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전일 대비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1.38포인트 하락해서 2032.78포인트를 보입니다. 일단 낙폭이 좀 늘어났다가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은 87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4일 만에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1,773억 원이나 아주 막대한 물량을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같은 물량들을 외국인과 함께 받아내면서 4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872억 원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수는 또 올라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듯이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 상승 흐름을 보이는 전기전자
삼성전자 업종, 역시 삼성전자의 득택이죠. 2.13%의 업종 상승 1위를 보이는 모습이고 오늘 은행 업종도 1.63%대까지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운수 장비 업종도 1.36%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업이나 보험, 기계, 제조업종 정도가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일 뿐이고 여타 모든 업종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업종 하락률 1위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무려 업종 하락률이 5%나 넘을 정도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업종도 2.3%대까지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철강 및 금속이나 정권 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종이 목재나 서비스 업종들도 1%대의 하락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어제 윗거리를 좀 달았다가 오늘 또다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에도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3.9%나 강세를 보이면서 137만 7천 원 현재가 보입니다. 138만 원은 좀 끼어져 있지만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모처럼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95% 반등이 들어오면서 15만 6,500원 현재가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미미한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강세를 보이는데요. 무려 보통주보다 더 큰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8%나 강세를 보이면서 119만 5천 원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1%대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2.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만 75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시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또 11만 원 정도서는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2.5%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4만 3,700원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LG화학이나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은 좀 대체적인 조정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와 달리 주도적인 종목이 없다 보니까 전일 대비 8% 이상이나 8포인트 정도 이상이나 급락을 하면서 현재 시간에 지수가 682.56포인트 정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698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279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4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에 좀 가담했다가 오늘 3일 만에 또 매도로 돌아섭니다. 현재 39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 좀 우리가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업종 상승 업종이 단 3개 업종밖에 없습니다. 기타 제조 업종이 0.58%, 통신 서비스 업종이 0.2%,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도 0.2% 정도대의 아주 미미한 강보합 정도 수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고 모든 여타 업종들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기 업종이 2.7%, 그리고 운송 업종도 2.3%대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장비 업종도 2.12%대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송 서비스나 섬유, 의류, 제약, 그리고 코스닥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파라다이스 정도가 21,600원 현재가 보이면서 0.4% 정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동서, CJ E&M, 메드톡스, 여타 모든 종목군들이 약세에 반락된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약간 반등을 좀 주었던 게임주들 가운데 컴투스도 3.2%나 급락을 하면서 11만 3,7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5%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17만 800원이니까 이제 17만 원 선 지지 여부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서울 반도체도 시장의 조정과 여파와 함께 19,000원 선 지지가 되지 못하면서 18,850원까지 4.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역시 지수의 하락폭과 함께 동반적으로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에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무려 하락 종목 수가 634개, 상승이 190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하락 종목 수가 800개에 가깝습니다. 793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 수는 253개 정도니까 양시장 모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가운데 여타 하락하는 종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시장 금요일장 일단 마감
마감을 할 때에도 물론 상승 반전으로 마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 주중반 이전까지 다소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권 정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예상을 해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지수의 흐름 자체가 하락 쪽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기조 자체가 완연하게 하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참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아직은 많이 상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미국이 어찌됐건 그들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12월 금리 인상은 이제 단행되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지금 요번에 만약,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늦추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대외 신임도 문제에 대외 신임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이크로 수준이 될 거냐, 매크로 수준이 될 거냐에서 마이크로 수준 정도의, 소폭의 금리 인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폭적이나마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정상적인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를 이만큼 올려놓고요. 똑같이 반도체 하는 쪽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외인들의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인들의 선물, 당연히, 선물에 대한 웹도덕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라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불건전성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바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금융당국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서라도 지금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경기 자체는 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장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변동성을 줘야 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미래 산업 쪽에 올라타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반도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왔고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하나 먼저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 5341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차바이오텍 16,910원 15%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물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결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실적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분기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1분기보단 2분기의 실적 자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는 적자에서 6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서 다소 최근 그 이슈가 또 낙폭 과대된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뭐 차별적인 모습은 있겠지만은 좀 반등을 주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되는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좀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차바이오텍 주가 자체도 7월달 고점 19,750원 고점 대비 좀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에 좀 성공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면서 이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아까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살펴볼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그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측면 속에서
차바이오텍이 15,550원, 현재 약 6.8% 정도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가 정도가 16,900원 정도 쓰니 만약에 이 종목을 어제 매수하셨다면 하루 만에 좀 반락되어서 좀 손실이 나서 좀 불안한 그런 심리를 좀 보일 텐데요. 그 이전부터 가져오셨다면 최근에 했던 반등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물론 차별적인 흐름이 있겠지만 많이 빠졌고 충분한 수렴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에 좀 국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차바이오텍이 강력한 매물대인 16,000원 선을 좀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시점에서 지수의 하락과 함께 동반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18,000원 정도 수준 정도에서 상당한 매물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연봉의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은 좀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권이 다음 주 초반에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등이 주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000원대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반등 구간에서도 16,000원의 지지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16,000원 지지가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3740님, 오이솔루션 16,500원에 12%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6,500원이면요, 아마 최근에 이때인가요? 이때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6,500원 이때도 아니네요. 그럼 그 전에부터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죠. 강한 지지대가 되던 구간이, 그걸 뚫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자, 이 지지대, 앞부분에서 지지대 명확했던 구간이죠. 최근에도 지지를 형성했던 구간입니다. 이걸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이게 당연히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 며칠 전에도 이거를, 이 부근까지 위로도 올라왔으나 그것은 결국은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찍고 밀린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은 16,000원대인데 그 16,000원대를 지지 못 받고 밀렸다. 거래량이 수반된 것도 아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좀 보자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6%나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11,700원 그러니까 11,800원까지 매수 구간을 밑으로 열어 놓으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미래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수급 현상이 매우 몹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단지 빠진 것이지요. 어떤 주가가 이 동사가 어렵거나 그다음 힘들어서 빠진 내용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 즉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명확한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또 저항대에서는 매도 전략, 분할 매도 전략, 요게 좀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대는 자, 여 밑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11,800원 그 사이를 지지대로, 그 이하를 지지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저항대는 18,000원 부근에서 16,000원 부근에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잘 밸런스 조절 잘 하셔가면서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ICD요. ICD. 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의 비중은요? 30%요. 이거 오래 갖고 오셨네요. 2년이요. 2년 동안요. 2년 더 2년 동안. 일전에 그러면 올 3월 달에 좀 반등이 한 9,000원 후반대 들어봤을 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려고 기다렸다가 못 파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 팔으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좀 참아보라 했다 놓쳐버렸어요. 네. 일단은 ICD 같은 경우는 평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아모렐드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실질적인 실적이 좋지가 좀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결산 실적 같은 경우가 거의 한 모처럼
적자를 좀 기록해서 146억 원이나 적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분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5분기 연속 지금 현재 적자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 즉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밀려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기다려 오셔가지고요 지금 팔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1,000원대면 거의 네. 뭐 반토막 정도 수준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네. 최근에 8월 달에도 뭐 주가가 그때 지수 조정을 받을 때 동반이 하락을 해서 4,500원대까지 이제 밀렸다가 반등을 주었는데, 밀리기 전 정도 가격대까지 아직 오지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그나마 낙폭하기 직전의 가격대까지는 이제 반등을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거래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신 지 얼마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오셨고, 일전에도 조금 더 9,000원 후반대에서 팔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여기서 던져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네. 지금 현재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하방 경지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적적인 부분 자체만 좀 가미가 된다면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높은 가격대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물론 단기적인 한두 달 만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뭐 8, 9천 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좀 실적과 함께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 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종목이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팔지 마시고요. 현재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좀 주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갔을 때 7,500원 정도 이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7,500원. 요 가격대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7,500원 가격 오면. 감사합니다. 네네. 좀 네. 힘들시더라도. 딴 종목 한 번 더 봐주면 안 될까요? 지금 뒤에 기다리시는 분 많이 계셔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작가님 말씀드려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DS 테크예요. MDS 테크. 매수가는요? 23,850원이에요. 23,850원. 예, 비중이 한 20% 됩니다. 비중 20%? 예. 얼마에 이거- 팔고 싶으세요?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예. 장기적으로 옆에 들고 가세요, 그러면. 예,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들어갔더만은 계속 흘러내리네요,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내린 건 아니죠. 며칠간 계속 오르다가 또 흘러내린 거죠. 예. 예,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장이 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빠지는 장이라서 예. 뭐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를 보고 들어가셨다면 예. 지금 이 거래량 수반에 대한 수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팔 구간이 나와야 되지만 예. 이걸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비중을 집중해가 들어갑니다. 뭐 몇천 줄, 몇만 줄 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이 거래량에 팔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20%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비중을 100%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팔 구간이 아니에요.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폭의 거래량, 즉 소폭의 매수를 가지고 그냥 팔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요 근래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거래량 없어요. 누군가가 매집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선생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의 명확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결국은, 스마트카,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그죠? 그런 부분들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 가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맞는 또 한국형 차량용 인베디드 웨어 소프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예. 그럼 이거는 목표로만 잡는다.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를 둘 종목은 아니고요. 이거는 장기 성장세를 이미 띄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시니까 이게 예. 뭐 단기적으로 흘러내린다, 뭐 한다 하지만 그 길게 동안을 보고 들어오시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죠? 예, 예. 차트를 잘 보시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자꾸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고점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이제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게, 바이앤 밸런싱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도 자리대가 될 거고, 그죠? 이 또 밑쪽으로 떨어오면 분할 매수 자리대가 될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버슈팅도 나왔다가 언더슈팅도 나왔다가 다시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과매수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지나면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 성장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를 흘러내리면 흘러내린 대로 자꾸 주가 매입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게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제 오늘 그냥 둘이서 이게 또 무슨 다른 악재가 있는가 싶어서. 악재 없습니다. 악재가 있으면 거래량을 수반을 하죠, 보통은. 그렇죠, 예. 예, 거래량 수반이 안 됐잖아요. 선생님 잘 아시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한다. 아니요. 예. 이게 뭐 맛동산 될 거래가지고 계속 강조하시길래. 예. 그래서 오래됐어요. 맛동산 때 그때 한번 예. 제가 가시비가 봤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이게 17,000원대 들어가 있었던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9235번님 남겨주셨는데요. 한솔 케밀칼. 71,200원 2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7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한솔 케미칼의 주가 자체가 현재가 66,500원대까지 밀리면서 물론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성장성의 발판 삼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인 고점만 높여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역시 이 종목도 6월 달에 103,5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시키면서 주가 자체가 지금까지 좀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최근 한솔케미칼뿐만 아니라 물론 한솔그룹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솔 제주에서 한솔홀딩스의 어떤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도 이인희 고문이라든지 조동길 회장 자체가 한솔홀딩스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지배력이 지분이 상당히 적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KDB 자산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장내에서 지분을 매입하다 보니까 뭐 지분 경쟁이 뭐 원하지 않았는데 지분 경쟁이 좀 나타날 정도로 너도 나도 사고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동희 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으로 장내에서 지분을 또 매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한솔홀딩스의 홀딩스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들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앞다퉈 좀 급하게 지주회사 설립은 했지만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 지분을 좀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역시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너나 없이 사자한 부분 자체는 물론 이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정점을 1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한솔케미칼의 주가 자체의 조정 국면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급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터닝 반진이 들어올 텐데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깊게는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를 단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유 전략 그대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 종목이 보유를 해놓으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71,200원이 20% 정도의 보유 비중이니까 이 가격대 정도 이상에서는 분명히 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제가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비록 올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제가 보기엔 저점 시에서는 조금 더 물량을 더 확보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보면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구간에서 충분한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좀 다소 지루답답한 모습으로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상 체결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일 대비 6.129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027.87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여전히 막대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1,63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80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함께 780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종목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전은 좀 힘든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3.17% 상승해서 136만 7천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다소 좀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1.3% 올라서 15만 5,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여전히 조정권에 있고요. 삼성전자 우순주는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119만 5천원 현재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현대차와 동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도 반전을 좀 주지 못한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은 1.8% 하락한 37만 4,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일 대비 7.44포인트 하락해서 683.19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57억 원 순매도, 기관들이 300억 원 순매도, 동반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59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FTN이가 15%나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죠? 오늘 급반등이 예, 들어왔습니다. 급반등이 또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일 보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27일, 28일이었죠. 기관들이, 대량으로 좀, 블록딜. 예, 블록딜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명확한 부분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아주 캐피탈 쪽에서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기관 쪽에서 그대로 받아준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고 확고부동하게 이 김태환 멘토님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프로를 참고하시면서 그 점을 꼭 좀 챙겨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신텍은 겨우 플러스 마감됐네요. 예, 한솔신텍 그래도 굉장히 모습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솔신텍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10월 달만 해도 벌써 1,200억 원 가까이 수주를 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내일 다음 주장 전망이죠. 다음 주장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해보고,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종가 기준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이 전일 대비 4.69포인트 하락한 2029.4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정폭이 약간은 늘어났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거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전일 대비 7.03포인트 하락한 683.60포인트로 좀 마감이 되었다는 거 좀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서두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심리적인 요인 자체, 우리는 안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종목 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적이 겸비했던 종목들도 밀리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좀 휩쓸려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또 팔기보단 오히려 이 종목이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빠졌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은 다소 외생 변수에 의해서 조금은 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지수가 급락하는 추세로 흘러갈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솔신텍 그렇자도 지금 문의가 많은데요. 네. 내일 강연이 있으시죠? 네. 예, 강연에서 강연에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일단 워낙 강연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기도 했고, 또 최근에 문자 상담도 많이 지금 현재 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강연 오십시오. 동부정권 인천 지점으로 갑니다. 오후 2시에 참가비는 무료고요. 7호선 9포천역 8번 출구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FTNE 같은 종목군 어떻게 잡는지. 저번 강연회에서도, 자,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고 하면서 FTNE 강조를 많이 드렸었으니까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나 있다. 아니면 올라오기 전에 팔았다. 이런 분들은 강연에 꼭 좀 오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정확한 매매 방법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어떤 정확한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부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내일은 바로 대구고요. 모레 일요일 날은 부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날 대구 테크노파크 2층에서 강연을 합니다. 영남일보 근처에요. 거기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똑같은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일요일 날은 부산 유안타증권인데요. 중앙 지점입니다. 그래서 중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CJ 대한통운 빌딩이 보입니다. 그 2층에 오시면 유안타증권인데 그쪽에 오셔서 상세하게 얘기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예. 기아차. 예. 예. 매수가는요? 66,700원이에요. 66,700원. 예, 예. 오래되셨다, 그죠? 오래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우찌 빠져나갈 저기를 좀 어떻게 알려주시면은 어느 적정선에서 정리하려고, 예. 자,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요? 예, 예.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좋으니까 더. 그것도 그렇고, 기아차는 노조 리스크가 좀 적은 쪽이고요. 예. 현대차는 노조 리스크가 늘 상존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죠. 그 이후에 어떤 현대가 인수를 하면서 현대 기아차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노조들이 그 아픔 때문에 그런지 크게 강성 노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사분규적인 측면은 굉장히 덜한 데다가, 예. 최근에 보면 기아, 카니발, 올류 카니발이라든가, 올류 소렌토라든가, 올류 스포티지라든가, 요런, 신제품들이 똑같은 라인업을 형성하면서요, 굉장히, 신차들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자, 지금은 기아차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현대차가 물론 어떤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메인은 맞아요.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은 이제 기아차가 점점, 현대차를 따라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장 해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항대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한 번에 저항대가 있는데요. 요게 63,000원 부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 예. 일단 63,000원까지는 끌고 가보세요. 63,000원. 예, 63,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예, 예. 63,000원까지 들고 가보시고 그 예. 63,000원 부근 오면 예. 그러니까 62,500원 넘어갔다. 종가가.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62,500원 넘어가면, 예, 예, 예. 예, 예. 네. 그 한번 거기까지 기다려보세요. 가겠습니까? 거기까지만 가면은 금년 내로 가겠습니까? 금년 내로는 갈 것 같아요. 아이, 그래요.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진 쪽은 현대차 예. 쪽이 아니고 기아차 쪽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찌되었건,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거나 하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량의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쪽은, 이제 자동차 쪽이 되겠죠. 그래서, 예.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예. 자동차 판매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다른 종목은 지금 바꿔서 안 되겠죠. 잠깐만 매도 매도 시점만 하나 물어보려고 간단하니. 아버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종목? 예, 고맙습니다. 저 포스코에 예. 포스코 매도 시점만 예. 얼마에 들어가 계신데요? 17만 4,500원에 샀는데 지금 수익은 났는데 지금 언제 매도 치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수익 나셨으면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예. 철강이 지금 좋은 산업 업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맞습니다. 철강하고 자동차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예, 이제 그 자동차 쪽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품들이 그러니까 예전엔 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았다면 예. 지금 이제 철의 비중을 플라스틱. 자꾸 줄이고 예. 강화 플라스틱을 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실적은 더더욱 안 좋아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철강 쪽은 중국으로부터 강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산업이라서 수익만 나셨다면 그냥 파세요. 왜냐하면 이 산업이 지금 아버님 여기서 크게 수익 나봤자 큰 수익 예.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맞습니다.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교천매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기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 상당히 수고 많이 크시네요. 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KT뮤직 5,40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KT뮤직을 5,4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예,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이요. 예. 일단 뭐 이 종목을 놓고 보기 전에 좀 이 시장을 약간만 좀 크게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엄원 시장 자체가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성장성이 있어요, 어머니. 아, 성장성이 그래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KT뮤직 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이슈를 냈죠. 예. 국내 최초로 먼저 음악 듣고 뒤에 돈을 후불형으로 낸다. 예. 곡당 10원 이렇게 국내 최초로 실시도 하면서 이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음악을 듣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졌어요. 뭐 예. 카카오 뮤직부터 애플 뮤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커졌고 이 시장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 시장 자체도 좀 무궁무진하게 커질 영역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이 KT 뮤직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공짜로 음악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좀 예, 건절되긴 돼야 되는데 일단 KT 뮤직이 7, 8, 9월 달 정도 놓고 보면 약간씩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듯한 시점에서 좀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구간 속에서는 실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흘러내리는 것은 아니고 예. 거래가 없으면서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게 밀려버리면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KT뮤직 주가 자체가 7월 달에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주가가 뜨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들어왔을 때 가격대까지 좀 최근 밀렸습니다. KT뮤직이 그죠?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 줄 만한 가격대까지 왔다는 거죠. 다만 실적이 아직은 KT뮤직이 분기 실적이 2분기에 적자였습니다. 10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억 원 흑자를 냈는데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좀 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사자 그런 어떤 추세로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던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주가도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서 좀 밀려버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릴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유 전략을 좀 세워 가실 만한 그런 가격대가 왔고요. 예. 물 타면 안 될까요? 네? 물 타면. 물 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4,700원 지지 여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세요. 아, 예. 4,700원. 밀리면은 매도해요? 네. 아니,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 4,700원 지지율을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만약에 반등을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다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실적 자체가 11월 15일 나오니까, 그죠? 그 전에 나오니까 그 실적 자체가 3분기에도 좋지 못하면 단기간에 급등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가시다가 11월 15일 정도 전후한 시점에서 만약에 본전 가격까지 오잖아요. 오면은 거기서는 물타기 하시던 물량만큼만 좀 털어내세요. 물타기 하시게 되면.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럼 5,400원까지는 오기는 올 수 있나요? 저는 기다리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KT뮤직하고 현대페인트를
아니, 뭐, 저 KT 뮤직 예능권- 얘기하다가 갑자기 헤드페인트를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특별했던 게 돼서 그것도 지금 일단 많이 밀리고 뭐, 있는데, 일단 그것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도 되나요? 예, 일단은 제가 예. 지금 뒤에 기다리시는 너무나 많습니다. 신장님. 그래서 KT 뮤직은 일단 갖고 가시고요. 예, 필요한 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거나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뒷분들을 좀 생각해서 KT 예. 뮤직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세계요. 예, 신세계. 몇 달 됐는데, 예? 지금 한 몇 달 됐는데요. 예, 예.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제 고점도 낮아지는 것 같아서, 예.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대요, 어머니? 19만, 그때 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 정도, 20만원 좀 전에 샀습니다. 그럼 일단 수익 구간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수익 저는 구간. 한 6, 7만원 정도 보느라고 자꾸 많이 놓쳤어요. 26, 7만 원을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위에서 지금 못 팔았다. 예, 예. 자, 어머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세계가 지금 기업으로 보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그죠? 네. 뭐 이마트도 있고, 뭐 지금 이 기업 내 신세계 기업 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그죠? 네. 근데 신세계 쪽에 지금 매출 규모가 지금 갑자기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머니?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확고한 부분이 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그래야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면세점 사업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탈락됐어요. 탈락됐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 탈락되고 나서 한참 좀 지났어요. 그 탈락되고 난 이후부터 주가는 안 좋았어요, 그죠? 네. 네. 주가는 좋지 못했고, 지금 이제 또 들어 올리는 과정이에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최근에. 자, 면세점 탈락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렸잖아요. 네. 그죠? 네. 네. 10월달 이후로 지금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들어 올리는 거는 뭐가 이제, 뭐가 주가 될까요? 새로운 면세점에 대한 때문이지 않을까요? 서울의 시내에 또 새로운 면세점 입찰을 하죠. 네네. 11월 말에. 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예. 면세점 입찰이 확실히 낙찰이 돼야만 이 24만원대를 뚫고 올라와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27, 8만원, 뭐 29만원까지도 올라오겠죠.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면세점 입찰 전에 요 가격대입니다. 네. 25만원 부근까지 올라와 주면 이거는 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셔야 되는 네, 상황.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면세점 입찰 전까지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다. 네. 그죠? 네. 올라오지 않는다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가 면세점 입찰에 대한 확고부동한 부분이 생길 때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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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때가 맞아요. 예, 예. 네, 지금 보유를 좀- 25만원까지만 볼까요? 예? 25만원까지만 볼까요? 25만원까지는 한번 봐보세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강연에 한 번 더, 네, 먼저 하시죠. 강조드리고 네, 가겠도록 대구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시죠. 예, 대구 부산입니다. 대구, 내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 자, 오후 2시입니다, 시간은. 대구, 영남일보 근처에 있는 테크노파크 2층입니다. 강연 주제는요,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런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를 제대로 잡아서 차익 실현할 때까지의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일요일 날입니다. 부산으로 가죠. 자, 부산 중앙동에 있는, 유한타증권입니다. 중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바로 이제 그 CJ 대한통운 빌딩이 있습니다. 그 대한통운 빌딩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유한타 증권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 부산 계시는 분들 많이들 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히 이제 확신 투자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내일 10월 또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10월의 마지막 낮에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으로 가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7호선 줄포천역 8번 출구로 오시면 메디캐슬 빌딩 2층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일단 그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탐방을 가고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이 종목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에병구 멘토님의 토요일, 일요일 강연에 그리고 저의 내일 동부증권 인천지점 강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여러분들 불안한 감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기준점은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점이죠.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면 초저금리 상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매크로 수준이 아닌 마이크로 수준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신다면 기준점 명확히 잡고 여기서 글로벌적인 유동성 이 부분을 주안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